반면에 직관형을 쓰는 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요. 이야기를 잘 지어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 ST, SJ 선생님들한테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가 자꾸 뭔가 이상한 얘기를 그냥 자기 혼자 지어내면서 변명이든 거짓말이든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현실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에서의 생각의 그 상상의 세계랑을 구별을 정확하게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상상을 했던 거를 그냥 현실의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이거를 이해를 못 해주는 유형의 선생님이 들었을 때는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될 수 있고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직관을 가진 아이들은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역량을 죽이게 되겠죠. 그 조앤 롤링이나 지금 요새 그 판타지 이야기 그 해리포터 이런 거 막 지어낸 사람들은 전부 다 상상 속의 이야기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 상상 속의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고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질의 아이들을 우리가 혹시 너무 현실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런 선호 경향들을 잃게 만드는 건 아닌가 저희가 한 번씩 이제 반성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관을 쓰는 아이들은 종종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어디 두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이걸로 혼이 많이 나죠. 맨날 뭐 사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피기질이 붙으면 더 심한데 인식 기능이 붙어버리면 이제 더 많이 잊어버리죠. 근데 이제 N기질에서 J가 붙어도 판단이 붙어도 종종 잃어버리고 어디 둔지 기억을 못할 때는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직관을 쓰는 아이들은 머릿속이 굉장히 상상과 생각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막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사람을 봤지만 그 사람이 인지가 안 되는 거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몰라요. 눈은 마주쳤지만 인지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물건을 어디 뒀어요. 뒀는데 내가 어디를 딱 둔다고 인지를 안 하고 뒀기 때문에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뒀는지 안 뒀는지 모르고 그냥 잃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많이 듣죠. 쟤는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 어떻게 그런 걸 상상을 했지? 상상력이 굉장히 좋아.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또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다른 아이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엉뚱한 행동을 저질러요. 엉뚱한 생각도 하고. 그래서 간혹 4차원이란 말도 많이 하죠. 어릴 때 4차원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N기질에 P가 붙으면 그게 더 심하고 T가 붙어도 그렇고요. 과학자 유형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러다 보니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만 이제 엉뚱하게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이것저것 새로운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호기심도 많고 다 배우고 싶어요. 다 알고 싶고. 그런데 어릴 때는 다 해볼 수도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요새는 또 이제 인터넷을 뒤져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안다든지 궁금한 거는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이거를 해소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 방송도 있고 네이버에 물어봐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에하고는 다르게 많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런 게 나쁘다고 이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데 궁금해 하는 것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 찾아보지 못하게 하면 이 아이들은 이 궁금증을 더 다른 쪽으로 발산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유형을 아시면 궁금해하는 거를 같이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 그럼 먼저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읽어볼까? 그럼 더 궁금하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런 게 나오는지 한번 조사해 볼까?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볼까? 그래서 컴퓨터나 유튜브는 내가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나는 거를
알아가는 다른 종류의 정보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아이들이 그렇게 그거를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뭐 안 좋은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거에 컴퓨터를 쓰고 하는 그런 걸로 접근하기 전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옛날에 책만 가지고 그런 새로운 것들을 관심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을 단축하면서 본인이 궁금한 거, 관심이 있었던 거를 선생님이 필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요새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유튜브가 키운 아이들이 나오듯이 유튜브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거를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로 본인이 궁금한 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들을 긍정적으로 좋게 사용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아예 처음부터 거기를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N기지 성향을 쓰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질문을 다 받아줄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요새는? 찾아올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더 성장하면 외국을 굳이 안 나가도 외국의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다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기로 영어를 교육하라고, 영어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해도 돼요. 너가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려면 영어 원서에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고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게 한글로 된 지식에 한정이 돼버리면 한글만 알게 되면 한국어로 된 정보밖에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라는 언어를 알게 되면 전 세계에 영어로 알려놓은 정보들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고 너가 영어를 읽고 배우는 걸 배우면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거를 영어 원서로 다 볼 수도 있고 네가 다 뒤져서 알아낼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읽으려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단계가 필요 없어요. 갑자기 막 듣는 걸로 유튜브를 계속 영어를 들어서 영어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 문법이고 뭐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리고 어려운 원서를 갖고 그냥 막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거를 요새는 또 번역이 되잖아요. 그럼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계속 해보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갈 수도 있어요. 꼭 S 성향이 잘 공부할, 그러니까 감각형이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만 가라고 하면 이 직관형 아이들은 약간 흥미를 잃고 숨통이 막힐 수도 있어요. 지식을 흡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기능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도와줄 수 있으면 되고 단계를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안 배웠는데 너 이거 하면 안 돼. 지금은 이거 해. 그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계 없이 본인이 알고 싶고 궁금한 거는 그냥 막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그 좋은 장점을 살려낼 수 있게 막 받아들이게 그냥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꼭 이 단계에 맞게, 과정에 맞게 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알면 어떻게? 이거는 지금 하는 때가 아닌데 이런 기준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이나 선생님들은 자꾸 그런 기준점을 제시를 하고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이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궁금한 게 해결은 안 되고 계속 관심 없는 그거를 해야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하기 싫고 이렇게 되다 보면 본인이 알고 싶은 것도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안 궁금해지고 그래서 궁금한 게 없고 호기심이 없고 질문이 없게 되면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꿈도 없고 낙이 없겠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꼭 많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에 또 이런 직관형의 아이들은 상상 속의 친구를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상으로 이야기하고 놀았던 친구 얘기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거를 거짓말을 한다고 받아들이거나 하면은 이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또 내가 맨날 거짓말하는 아이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이 아이가 아까 놀았던 어떤 상상 속의 놀이에서 그 연장해서 지금 현실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보셨다가 반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직관형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신기한 것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의 특징은 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다 뭐든지 만져보고 가져가 보고 하는 건데 이 호기심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없어져 가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 호기심은 인간의 호기심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호기심이 어떤 교육적인 환경 때문에 더 키워져 나가야 되는 건데 더 죽여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특히 직관형을 가진 아이들은 신기한 것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고 또 뭐 알아서 찾아봐야 되고 이런 또 새로운 것은 뭔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장난감 같은 것도 아니면은 컴퓨터나 이런 게 안에서 어떤 역할로 이게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궁금하면 이거를 열어보고 이거를 분해해 보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또 망가질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이 아이가 좀 앵기질의 성향이 있는 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또 막 혼내키시거나 이 비싼 거를 사줬는데 왜 망가뜨리고 막 그래 이렇게 혼내시기 전에 이제 왜 얘가 이거를 분해해 보고 싶었을까? 이걸 왜 이렇게 망가뜨렸지? 하고 물어보면 그 아이의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뭐 부서졌다거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아이가 이런 성향의 아이구나. 약간 직관형의 성향의 아이구나. 이런 게 이제 짐작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관형 아이들은 뭐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꿈이 되게 많아요. 미래에. 앞으로 내가 크면 뭐가 될 거야. 뭐가 하고 싶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직관형의 선호 경향을 보일 수도 있겠다. 자라나면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좋은 직관형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은 살려내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도와주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의 역량을 잘 키워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인식 기능에 대해서 감각을 쓰는 아동하고 직관을 쓰는 아동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교재에 저희 9페이지에 보면 그 보고서 쓰기가 있는데 이제 물이 되어서 여행하기라는 글이 있어요. 다빈이가 쓴 글이 있고 종훈이가 쓴 글이 있는데 다빈이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훈이가 쓴 글을 읽어보시고 제가 다음 강에서는 누가 직관을 쓰는 아이 같으신지 아니면 또 누가 감각을 쓰고 쓰는 아이가 글을 쓴 글인지 글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본인이 각자 다빈이가 직관이면은 직관 아니면 감각을 선호하는 아이 같으면은 감각이라고 써놓으시고 종훈이도 감각인지 직관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다음 강에서 제가 다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어떤 유형의 아이가 감각이고 직관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